안녕하세요. 김선생 바이올린입니다. 보잉과 비브라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보잉은 건강한 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보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활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어깨에 끼워서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내보면 규칙적인 소리를 끝까지 얼마나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 활 끝까지 활을 써서 그 다음에 다시 활이 제자리로 갔을 때까지 바이올린 통을 이렇게 울려주고 있는데, 제 새끼손가락을 잘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일단 활을 다 쓰고 나면 이게 새끼손가락이 뻗어 있어요. 그 뻗어 있던 손가락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활은 반듯하게 유지가 되는데 새끼손가락은 반드시 처음의 상태대로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의 자세에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게 활을 쓰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복원하는 거, 그래야 다시 활을 쓸 수 있고, 또 이 위에 핑거링을 근데 여러분, 연동 스타카토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연동 스타카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처음에 건강한 보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보잉 위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비브라토라든지, 그 다음에 연동 스타카토라든지, 스피카토, 설타토 이런 것들을 끊어주는 스타카토, 그 다음에 트레몰로 또 마찬가지죠.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모든 활쓰기 악보에서 필요로 하는 활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소리를 제가 정리하는데, 어떤 형태의 소리를 내든 그 소리를 내는 거에 필요한 그 활의 위치와 손가락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그 소리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접근이 되고 빠른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보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잉을 잘 하려면 엄지손가락의 그 위치는 이 손톱 안쪽의 살, 늘 강조해드리지만 손톱 안쪽의 살이 활 대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대에 닿게 되면 그냥 손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손은 그대로 있는 엄지손가락에 약간 활의 각도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엄지손가락이 한다는 거죠. 이 엄지손가락이 하고, 그 다음에 이 활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손가락이 활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활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고, 무게중심을 떨어뜨리면 활은 바로 기울어지죠. 무게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게중심이 필요한 각도가 있고 필요 없는 각도가 있어요. 그럼 필요가 없는 각도에서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거의 있는 듯 마는데 그냥 붙어 있는 상태이지, 얘가 힘을 줘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첼로 활은 이렇게 잡죠. 근데 이제 첼로 활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올린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첼로는 기본적으로 활이 아래에 있죠. 내 몸보다 팔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이 그 무게중심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붙는 정도만 얘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니까, 첼로는 이렇게 아래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바이올린은 반드시 이 나무 위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무 위에 정확하게 새끼손가락이 끝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끼손가락의 끝 안쪽 살이 나무에 닿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활의 손잡이가 결국은 소리를 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활을 잘 잡으시고, 보잉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활과 줄의 접점을 잘 잡은 다음에 마치 총을 쏘듯이 빵 하고 소리를 내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또 이 접점을 활이 줄에 딱 붙어 있는 상태의 접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접점을 찾고 빵. 어떤 줄도 마찬가지. 어떤 줄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접점을 찾으시면 그 접점을 찾는 거에 계속 진행이 뭐냐면 활을 나누어서 할 때도 접점을, 그러니까 활은 처음에 붙으나 중간에 붙으나 끝에 붙으나 활은 언제나 붙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잉을 건강하게 하려면 접점을 어느 지점에서든 활이 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빵. 스타팅을 해라는 거예요. 스타팅을 빵 하고 또 빵, 빵. 근데 이제 활이 그 완전한 각도를 내가 찾게 되면 좀 더 여러 번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면서도 활은 줄에 계속 붙어 있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이 점이 연결돼서 결국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이 위치나 모든 위치에서 활이 붙어 있는 것을 느꼈을 때 건강한 특히 활을 바꿀 때 힘 조절, 활을 바꿀 때 손의 모양, 그래야 활이 어떤 소리를 내도 활은 떨어지지 않아서 바이올린 통이 계속 울려주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보잉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을 계속 꾸준히, 보잉은 제가 봤을 때는 늘 생각해야 할 그 감각, 예민한 감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또 그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늘 보잉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또 줄긋기, 건강한 줄긋기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소리를 만들 때까지는 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브라토도 있고 스타카토도 있고 살타토도 있고 스피카토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활쓰기를 하는데 비브라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많으시죠? 비브라토는 처음에 그냥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손가락의 유연성이 필요한 테크닉이니까 이 손가락의 근육을 좀 많이 이렇게 풀어주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가락의 근육이 이렇게,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손톱 안쪽의 살의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비브라토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은 거의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손톱 안쪽에 살이 닿으려면 손톱은 어때요? 이렇게 옆 측면으로 봤었을 때 디귿자로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야 이렇게 바로 핑거링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소리는 그래도 고음의 높은 소리, 날카롭고 높은 소리 쪽보다는 저음의 소리가 훨씬 더 풍부해서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연습을 해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선 솔줄에서 라, 시, 도, 이 세 개의 손가락을 이제 해볼 텐데, 원래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짚을 때 손톱 안쪽의 살로 손톱을 세워서 음정을 짚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정을 짚는데 비브라토의 폭이 어때요? 요 폭을 가지고 비브라토를 만드는 거니까, 요 폭을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 손가락에 뭐예요? 이 마디도 움직여요. 마디가 펴졌다, 구부려졌다. 이 폭.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핸드, 이 손만 가지고 하면 이제 핸드 비브라토가 되고, 요 팔꿈치까지의 이 전체를 가지고 하면 암 비브라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그 곡에 따라서 필요한 정도의 흔들기, 그 다음에 필요한 정도의 음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뭐 정석이다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 테크닉을 쓰면 그게 정석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하시기 전에 손가락 근육 운동을 했었잖아요. 마디 펴는 그 운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바이올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제 솔
솔 개방선 말고 1번 손가락을 짚으면 라 음정이 되니까 라를 이렇게 라를 소리 내보면 이 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세워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한번 눕혀보세요. 근데 눕힐 때 손가락만 눕히지 마시고 손 전체가 바깥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툭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세워진 손가락이 반드시 음의 이동이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러면 거꾸로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은 꼭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정해진 거에서 이 방향으로도 해보고 저 방향으로도 해보고 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그게 가장 그 효과적인 연습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도해 본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세워서 눕혔잖아요. 그러면 일단 눕혀서 한번 세워볼까요? 눕혀서 소리를 끌어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C도 눕혀서 삼 번도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쳐보면 2번도 삼 번도 그렇죠? 그러면서 소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올린 통이 이게 울리도록.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폭이 손이 이게 퍼스트 포지션은 가장 멀죠. 나한테 가장 멀죠. 그런데 이제 도를 짚었던 3번 손가락의 위치에 3번 손가락의 위치를 1번으로 바꿔서 하면 좀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가까워진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서드 포지션인데 서드 포지션을 배우신 분은 바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서드 포지션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이게 서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위치 이동 3 위치로 손가락의 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3번 손가락의 도가 도음정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에서부터 또 똑같은 그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도레미에서요 됐잖아요? 그러면 미에서 이 미를 또 1번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때 팔꿈치는 아주 약간 안쪽으로 살짝 좀 들어와 주면 손가락이 핑거링이 훨씬 더 쉬워지죠. 왜냐면 이게 바깥으로 가면 도망가니까. 원래 우리가 잡았던 그 자세에서 약간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팔꿈치가 약간 들어와 주면 어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1번 도로 올라갔을 때가 서드, 그 다음에 도에서 미 하면 O 포지션은 엄지손가락 여기 굴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딱 걸리는 게 O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O 포지션에서 여러분들 뭐 어렵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배워야 할 부분이니까 도, 미, 미죠, 미. 이 미 음정이 이
이 미 음정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미는 왜 이걸 지금 저 포지션을 이동하면서까지 비브라토 해보시라고 하느냐면 이게 손이 내 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편해요. 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러나 멀수록 더 편하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잘 맞는 내 방법을 선택하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시도해보시면 이게 포지션 이동의 그 음정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연습도 되고 일거양득 미에서 똑같이 미 파는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서드 포지션에서 그 다음에 비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퍼스트 이런 비브라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G선에서만 했었죠. 그러니까 이 G선에서만 했던 이 훈련을 G선, D선, A선, E선. 근데 물론 2선에 올라가면 약간 예래지기 때문에 소리 내기가 훨씬 더 힘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G선에서부터 2선까지의 폭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 보잉이에요. 그러니까 보잉을 잘 하려면 뭐예요? 그 활의 손의 역할들을 잘 잡으시고, 두 번째는 건강한 그 보잉의 기반 위에 항상 손가락의 위치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활이 이렇게 활을 쓰다 보면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이 넘어가는 것도 내가 이제 거울을 통해서 활이 내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아주 간단한 그 엄지손가락의 요 엄지손가락은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어때요? 활 대뇌의 각도는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지금 엄지손가락 요 끝에 요 끝 요게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역할들. 그러면서 실제로 활을 바이올린을 쓰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제자리로 왔죠? 반드시 오도록, 반드시 제자리로 복원 되도록. 그 다음에 이 보잉이 정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연동 스타카토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연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운업의 이게 그 스피카토가 아니라 연동 스피카토. 스타카토면, 연동 스타카토면 천천히 했었을 때 이거 연동, 이게 활이 줄에 붙으면 스타카토이지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스피카토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카토는 붙여서 붙는 접점,
장점, 스피카토는 스타카토를 약간 좀 던져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스피카토로 바뀌겠죠. 그래서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보잉을 계속 강조했냐면, 정확한 보잉에 된 상태에서 각 손가락의 위치가 정확한 게 있어야 스타카토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던져줄 때도 지금 제가 던져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던져주는 거에는 제자리에서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던지듯이 이렇게 할 때 어때요?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손가락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으면 활이 평형과 평행, 그 다음에 중심, 무게 중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흐트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모든 테크닉은 이 보잉과 다 직결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보잉하고 연결을 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과 또 제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